게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가 정말 처참한데 이 영상 하나로 의견들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이번에도 호실적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견조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주가 역시도 다시 코로나로 돌아가 버렸고, 네이버 역시도 정말 지겹도록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대급 영업이익이다, 4,700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바로 양봉도 제대로 못 세우고 음봉에 음봉 맞아 버려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매번 실적 발표하면 야 실적 좋다, 주가 급등 기회다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쳤었을 때 거의 뭐 손실을 보거나 살짝 수익권이니까 실질적인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2014년 10년 전보다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몇 배가 뛰었음에도 주가는 제자리인 정말로 황당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주가 부진 이후 쏟아지고 있죠. 뭐 커머스 밀감 불투명하다, 뭐 라인이 문제다, 신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10년 동안 매출을 3-4배 내고 이익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주가가 제자리인 게 설명이 됩니까? 근본 원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주 환원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2분기 실적은 괜찮았다, 근데 컨퍼런스콜 내용을 보면 너무 평범했다, 주가를 돌릴 만한 뭐 AI 등 이런 모멘텀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락은 의문이다, 이거는 더 좋은 해외 기업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진 금지라고 얘기를 했고, 김민수 대표 역시도 차트상 지금은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할 때,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될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테파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락장에서 PER 36 수준에서 현재 18 수준까지 내려왔다, 코스피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모아줄 상황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티몬 UF 사태가 있는데 네이버 페이가 가장 먼저 환불을 해줬다, 그만큼 네이버 페이가 돈을 잘 버는 거 아니겠냐, 25%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핵심 산업의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쿠팡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영업 매출 시총을 보더라도 쿠팡에 비해서 네이버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모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하나씩 본다면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서치 플랫폼 그리고 커머스가 전체 매수를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서치 플랫폼, 야 검색 점유율이 구글 유튜브에 뺏긴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냐라고 보면 검색 광고도 늘었고 디스플레이 광고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즘 지도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 같은 경우가 네이버 지도 점유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증가세가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요게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이버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늘려야 하는 과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지직이라든지 클립 등으로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TV에 좀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뭐 인스타 유튜브에 한참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 사용자 수가 유튜브에 한참 못 미치는 31만 명 수준이긴 합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는 YOY로 13%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몬 브라더스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것 때문에 네이버가 더 웃을 것이다, 더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들이 생각보다 실적을 못 내고 적자 행진 이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고성장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네이버에서만 쓰지 않고 외부 생태계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다른 온라인몰에서 할 때도 충분히 네이버 페이를 쓰다 보니까 이제 5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적립 주고 여기에 헤어나올 수 없는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을 해서 뭐 이용률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전반적으로 네이버 페이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고성장을 하다가 웹툰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네이버의 좌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100%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과연 성장을 잘할 수 있을까? 네이버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을 잘해온 게 맞고 앞으로도 성장세가 크다라고 이종 회계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할 만한가라고 봤을 때 PSR로 본다면 투자할 만한데 아직 적자고 매출 원가율이 75%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가에게 워낙 돈을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런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에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작가 회사 운영비도 힘든 상황이다. 한 그립당 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부정적이다. 관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침투율이나 결제 전환율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네이버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을 보더라도 피코마 같은 경우 오히려 역성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투자비는 많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외형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클라우드 지금 글로벌 업체들과 싸우면서
중에서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서치 플랫폼 커머스 든든하게 이익을 내주고 있고 얘에서 번 돈을 클라우드나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뭐 실적은 좋은데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얘기 항상 나오죠. PR 2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밸류 매력도 옛날에 뭐 PR 100이네 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심플합니다. 미국 빅테크로 생각을 했을 때 야 구글 살래 네이버 살래라고 했었을 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준다고 하지만 자사주 매입 규모가 게임이 안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3.5% 수준을 발표를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 1% 수준인데 사실 이것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1.1% 수준이지 발표한다고 자랑한다고 했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구글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툰 나스닥 상장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요 네이버 페이 분할 상장 얘기가 솔솔솔 나오고 있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채널 페이지에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범수 의장님이 구속이 됐는데 당시에도 주가 전망 의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돌아서야 되는데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저 역시도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 또 실적과 관계없이 네이버 카카오의 긍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금 역시도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가지고는 힘들다. 옛날에 물리신 분들은 버티고 다른 분들은 교체 매매 해버리자. 신규 매매는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테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을 하려면 해외 진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니다. 지금이 모아 갈 때라고 정철진 앵커는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 뭐 다음 검색 시장이 특히 4위로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렇게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시장은 이미 똑똑하기 때문에 다 반영했다. 의장이 구속되는 게 그때가 찐바될 것이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이제 쪼갰다면 하나씩 줄일 것이기 때문에 계열사 정리되면 괜찮다. 코 GPT 포기했는데 오히려 괜찮다. 카카오톡카 페이 시너지가 기대했는데 이건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찐바닥은 맞출 수 없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했지만 얘기한 시점으로부터 주가는 아무튼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뭐 2조 살짝 넘는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40억 한씩 본다면 핵심 산업인 플랫폼은 어찌됐건 성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뭐 게임, 뮤직, 스토리, 미디어 이런 콘텐츠 부분이 역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가 여전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커머스 부분이 좋았고 광고 역시도 꾸준히 단가가 올랐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밀려나고 있지만 모빌리티 이용자 숫자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대단한 게 정말 카카오가 사람이 더 모여야 광고가 증가를 할 건데 이미 카카오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활성 증가 수가 계속 늘까? 오픈 채팅 등으로 대단히 공격적으로 해서 아무튼 그 와중에 MAU는 늘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카카오의 사업 능력 하나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 동력이어야 할 콘텐츠 부분이 모두 안 좋습니다. 게임, 미디어, 스토리, 뮤직 모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곧 카카오 하나 남고 나머지 보면서 이렇게 부진한데 이거를 성장주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도 아닌데 자꾸 분할 상장하고 시가총액 은 아직까지 16조 이상이다 보니까 예상 PER은 네이버 기준으로 4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또 처참하죠. 아직까지 시가 배당을 안 나오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반등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섣부른 역발상 투자하겠다. 본인만의 근거가 있다면 하시면 되지만 조금은 성급해 보일 것 같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뱅크 주가 전망에 대해 띄워줄 테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